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전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요,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합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거였고요.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번째 부동산이 고점이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였죠. 물론 실속 없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그러한 대국민 발표였다는 게 여실히 나타났고요.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법안까지 발의가 됐죠. 즉 다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라서 언제까지 팔아라? 2023년 1월 1일 전까지 팔아라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5명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고, 금리 인상에 가까워진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계속 부동산 규제 관련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이제는 읍소하는 것 같고, 또한 협박하는 것 같고, 또한 경찰청장을 옆에 딱 이렇게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으름장을 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옆에 또 두고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여기다가 세금을 강화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거죠. 참 웃긴 거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무주택자, 생활 최초 주택자에게는 대출 완화 등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 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국에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금리 인상 조만간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것과 또 계약갱신 청구권 폐지, 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전세 가격이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전세 가격 급등 원인은 딱 요약을 하면 임대차 3법 중에 핵심적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가격 급등을 초래한 거잖아요. 매물이 없다니까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전세 재계약 갱신률이 높아졌다.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더 싼 전세가 있다면 세입자들은 언제든지 더 싼 전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입자들이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어. 왜냐, 현재 전세금으로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기해졌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기하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매매 금액이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보면 폐지돼야 된다니까요. 자, 아무튼 이러한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큰일이야. 왜냐면 이런 정책까지 막 쏟아졌는데도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4가지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렇죠, 부동산 가격 꿈틀거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엉뚱한 대책을 또 내놓지 않을까. 지금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가난한 세입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 낙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현재의 문제점부터 하나씩 잡아나가는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도 답답하죠. 그런데 그러한 정부를 쳐다보는 국민들 또한 답답하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